네오 파스텔. 네오 파스텔이라는 거. 요거는 그냥 일반 오일 파스텔보다는 좀 가격이 좀 나가요. 좀 비싸요. 얘가 엄청 그냥 파스텔 문교에서도 나온 우리나라에서 나온 파스텔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잘 뭉개지고. 그래서 이 오일 파스텔만 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다음엔 제가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오일 파스텔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주변에서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도록, 좀 신기하게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도 나도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용기를 갖도록. 부러졌네.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부러지네. 지금 이렇게 하면 칠해지는 부분, 이게 종이도 질감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종이도 보면 앞뒷면이 있어요. 앞면은 조금 좀, 뒷면은 좀 거칠고, 예전에는 그게 더 심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 종이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앞뒷면이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차이가 없이 지금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종이도 이렇게 약간 질감이 보이거든요. 원래는 항상 이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컨셉을 잡았었거든요. 그냥 이걸 다 그리려고 하면 왜 라카로 해서 왜 긁어서 그림을 그냥 그리려고 하면 일단 드로잉이 그 스케치에서 그다음에 이게 색이 있기 때문에 색에서 나름대로 표현을 하기에 엄청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거를 초보자들이 봤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그러니까 명암으로만 밝고 어두움으로만 볼 수 있으려면 흑백으로 일단 먼저 하는 게 가장. 근데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 물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이게 붓의 어떤 속도감이랄지 내지는 그 붓을 찍는 그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붓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건 사실상 좀 어렵거든. 근데 그 긁는 거는 일단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손에 힘을 빼고 그냥 슬슬슬슬 그냥 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이는 대로 긁어주면 돼. 이게 컬러가 들어가니까 다소 좀 무거워지는 경향이. 반면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긁어서만 표현하면 좀 담백하면서도 취향 차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힘을 잡아도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빛을 받는 부분이죠. 측면 그림인데 이게 거의 측면이죠. 거의. 이 구도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주면 좀 좋긴 하겠다. 좀 도식화해. 연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인중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인중이고 인중이 입술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윗입술은 아랫입술보다 무조건 밝거든요. 밑에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윗입술에다 강제적으로 빛을 주지 않는 이상은 윗입술은 무조건 아랫입술보다는 어둡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옆에서 보면 그 위쪽으로 향해 있지가 않아. 사선으로 돼 있거든 입술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참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면 입술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코가 이렇게 있으니까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쪽에 받고 이쪽에 받고 여기 받는 거거든 빛을. 그러니까 여기는 어둡고 입술의 밑부분도 어둡고 그 다음에 턱의 이 부분도 어둡고 그 다음에 코는 이 부분이 또 어둡겠지.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쳐지고 이게 일반적인. 그럼 앞에서 보면 입술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윗입술을 이렇게 칠해주고 아랫입술은 칠해주지 말고 아랫입술에 돌아가는 부분에 이쪽 부분에 살짝 이렇게 주고 입술 밑에 그림자 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랫입술, 여기가 윗입술. 그리고 인중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서 코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파악하면 돼. 어렵네. 뭐가 어려워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윗입술은 어두우니까 그냥 내비두고
아랫입술이 밝으니까 아랫입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그러면 입술의 모양이 어느 정도 또 보이죠. 코에 지금 긁는 부분이 코의 윗부분에 콧잔등 밝은 부분이고, 요 밑 지금 긁는 부분은 반사광이고, 반사광이 코 중심을 타고 내려오고, 그다음 콧구멍 바로 위에도 반사광이 약간 밝은 부분이, 지금 긁는 부분은 코 옆면에 가장 밝은 부분, 빛을 받는 부분. 그래서 이게 긁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에서 밝고 어디로 어두워지는지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가 어두운지, 어두운 부분은 어디서 시작하고 밝은 부분은 어디까지 가는, 그 어두운 부분은 어디를 향해서 점점 밝아지는지, 그런 부분들만 잘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하는 게 일단은 이 그림을 파악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주면 그건 별로 실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실수를 해도 상관없고, 지금 한쪽으로 지금 빛을 좀 받기는 하는데, 지금 요 볼 있는 데는 지금 뭔가 가려져 있는 빛이 아니라 요 부분만 살짝 이렇게 좀 밝은 부분이라서 하이라이트를 받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좀 긁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뺨은 코나 왼쪽, 지금 보이는 왼쪽 이쪽에 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지금 어두운 느낌이 있으니 날 방향으로 힘을 주지 말고, 이게 오일 파스텔이 지금 좀 많이 지금 잘 안 발려서, 안 발리면 이렇게 잘 안 긁혀요. 물감을 할 거라서 오일 파스텔을 좀 잘 안 발리는 곳이 없이 잘 발라주는 게, 일단은 팔자주름 옆에도 코 바로 옆에서부터 입술 라인까지 떨어지는, 지금 내가 긁는 부분, 이쪽 부분도 일반적으로 항상 밝아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보카시라는 게 뭐냐면 색감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받았는데, 이 채미식이, 이 안경이 그렇게 뭐 이 컨셉 자체가 안경을 깨끗하게 닦고 뭐 이런 것보다 약간 뿌연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그런 안경이네. 이게 빛이 안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사선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면 빛의 표면, 안경의 표면이 이렇게 뿌연, 이렇게 그 표면이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안경 끼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아실 텐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안경은 지금 안경이 어두운 면하고 얼굴면의 밝은 면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안경의 형태가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긁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서 긁어서 이건 사람 얼굴 쪽으로 긁어줘야 되는 거지. 얼굴 쪽으로 긁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 라인이 또 내려오고, 코의 가장 밝은 부분이 내려오고 밑으로 안경의 가장 밝은 부분에 의해서 딱 경계가 지고, 그리고 여기는 중간 톤으로, 왜냐하면 이쪽에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톤으로 잡지 않으면 어두운 부분하고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코 옆선에 하이라이트 바로 옆쪽, 지금 여기를 중간 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날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흠집을 줘서 가장 밝은 이 하이라이트 부분과 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준 상태로, 그리고 눈썹의 눈 위쪽 부분, 눈두덩이 위에 있는 눈두덩이죠. 눈두덩을 좀 남기면서 긁어주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똑같지는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주름의 느낌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눈의 하이라이트 부분, 이건 어차피 또 나중에 화이트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할 거니까, 그리고 까만 동자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이 눈의 흰자가 되게 밝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밝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눈은 눈꺼풀에 의해서 눈을 싸고 있기 때문에 빛을 완전히 쏴주지 않는 다음에는 일단은 좀 어두워요. 지금 이게 긁다 보니까 좀 지금 밝아졌어. 그러니까 요건 또 한번 죽여야 돼요. 어두운 흐름을 가지고 좀 죽여줘야 돼요. 지금 위에 눈두덩은 상대적으로 눈 안쪽보다는 훨씬 더 밝아야 돼요. 뭐 왜? 콩이 안 먹어 밥을? 까다로운 놈이야. 이게 아래쪽에 있는 눈두덩 여기랑 지금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좀 밝아졌고, 이거는 블랙으로 나중에 좀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항상 위쪽 눈꺼풀은 항상 아래쪽 눈꺼풀을 싸고 있다는 느낌으로, 덮인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위쪽 눈꺼풀이 좀 더 길게 아래쪽 눈꺼풀 따라서. 그리고 이건 이제 머리카락이죠. 예. 흰 머리카락은 지금 이렇게, 이 머리카락도 개수를 쉬어가면서 뭔가 느낌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진짜 머리가 난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 그런 머리카락 같은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에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를 잡아주고, 인상을 좀 쓰고 있어 늙었으니까 주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게 지금 그 눈썹은 까만데 눈썹 부분을 좀 안 긁어주면 좀 까맣게 보이니 눈썹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긁어버립니다. 약간 눈썹 아까보다는 좀 조심해서, 사실 이게 눈 소관이 밝으면 안 되는데 맞아,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아. 하이라이트가 있고, 다시 아래 눈꺼풀, 윗눈꺼풀이 아래 눈꺼풀을 싸고, 이거 다시 어차피 블랙으로 다시 한 번씩 잡아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조금만 긁어도 너무 확 밝아지니까 이게 좀 한계가 좀 있어요. 뭔가 너무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그런 느낌 위주로 해. 그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자세히 보면 지금 얘 안경 있는 부분을 세게 밝게 이렇게 하나 정도를 주고 다 긁어버리면 안 되고, 지금 여기는 지금 이쪽 사람 얼굴 쪽, 지금 안경 너머로 보이는 사람 얼굴 쪽을 좀 더 밝게 해서 요 라인을 안경 라인을 이렇게 까맣게 살리는 요런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 흐름이 그대로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밝게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일련의 요 과정, 요게 이렇게 여기 하이라이트가 내려온다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서 내려오게. 그리고 뒤쪽의 안경테는 약간 더 중간 톤, 그러니까 앞쪽보다는 좀, 지금 그 앞쪽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긁는 부분 이쪽보다는 조금 더 힘을 좀 덜 주고 긁어주면, 그러면 뒤쪽에 있는 안경테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안경테와 안경 아래 뿌연 부분이 그렇게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안개가 낀 것 같은, 약간 먼지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날 방향으로 좀 스크래치를 내는 듯하게. 요즘엔 코로나라서 거의 지금 영화관을 거의 안 가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어서, 이 녹내장 진단을 받은 지가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워낙에 눈이 나빠서 이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거의 녹내장은 그냥 기본 옵션으로 오는 것 같아요. 녹내장이 뭐냐면 사람의 안구 속안에는 시신경이 저쪽 뒤쪽에 시신경이 있는데, 그 시신경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좀 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시신경이 죽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야각이 잘 안 보이거든요. 시야각이라고 부르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측면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느냐가 그게 시야각인데,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 시야각이 되게 좁다. 그러니까 내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측면에 무슨 파리가 날아다닌다든지 뭐 그랬을 때 그게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덜 보이게 되는, 시야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녹내장이 무서운 게 시야각이, 평상시에는 시야각이 좁아지는 거를 본인들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꺼번에 두 쪽 눈이 같은 범위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는 되게 신비로워서 한쪽의 시야각이 좀 좁아지면 다른 멀쩡한 쪽 시야각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병원에 가서 그 안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시야각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녹내장인 상태가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이 안구가 일반적으로 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꺼풀을 싸고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눈꺼풀을 이렇게 싸고 있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안구가, 여기 이 안구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공이 있죠. 동공이 있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시야각이 위쪽, 아래쪽, 그러니까 이 옆쪽까지. 그래서 이쪽 뒤에 이렇게 시신경이 모여서 이렇게 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부분 여기는 황반이라는 게 그리고 시야각이 여기 시신경이 여기 다 모여 있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저 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시야각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일단은 한 번씩은 좀 정밀 진단을 한 번씩은 받아보는 일단은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압이 되게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고도근시인 사람들의 녹내장은 정상 안압에 그러니까 급성으로 온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항상 보면 정상 안압에 녹내장이 생겨. 그래서 그건 치료는 없어요. 그냥 그걸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잘 관리해서 평생토록 실명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중도 실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황반의 변성이 오거나 그 다음에 망막이 어떤 그 뒤쪽, 그러니까 이 안저 뒤쪽에 있는 데가 이제 망막인데 망막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신생혈관이 나와서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보인다든지. 그다음 망막이 뭐냐면 원래대로 하면 그냥 그대로 그 필름 사진으로 얘기하면 필름과 같은 그러니까 상이 맺혀서 그림이 그려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좀 얇아져 있는데 걔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흘러내린다든지 그러면 그거 절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드처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그런 수술도 있어요. 레이저로. 그래서 미리 그거 약한 사람들은 가서 지지기도 하거든요. 그걸 레이저 방책술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아무튼 녹내장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녹내장인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보는 거를 좀 지양해야 돼. 이게 되게 위험한 인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압이 높아질. 녹내장 환자들은 안압 조절을 잘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자기한테 맞는 그 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넣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영화관 되게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데서 영화를 보는 그런 행위 자체가 녹내장한테는 아주 상당히 안 좋고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원래 녹내장 때문에도 안 가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가죠. 다들 뭐 마찬가지던데. 근데 요즘은 워낙에 뭐 넷플릭스들 예전에 그런 플랫폼들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영화들을 집에서도 다들 잘 볼 수 있죠. 이 아크릴 물감의 장점은 어디든 다 이게 칠해져요.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할 때 물을 얘는 원래 아크릴은 불투명하게 칠을 하는 게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 물감인데 지금 요거는 물과 약간 아크릴의 특성의 반발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불투명의 느낌으로 하지 말고 일부러 물을 좀 넣어서 물을 가지고 좀 표현을 좀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지금 요거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좀 밝아져 버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크릴 블랙으로 정리를 해서 조금 좀 익숙해지면 이제 물 조절이 좀 자유자재로 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수염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계속 긁다 보면 너무 밝아져 버리니까 일부러 블랙을 좀 이렇게 좀 찍어서 밑바닥을 좀 어둡게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화이트로 다시 약간의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주면 지금 이게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 그림의 목적이 정교함보다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그런 거라서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정교하지 않더라. 이렇게 보면 이게 눈썹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어두운 흐름 안에서 지금 블랙을 가지고 조금 더 찝어주면 좀 더 괜찮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면 어두운 부분은 일단은 이런 정도로 해주고 이제 밝은 부분을 근데 이 아크릴 화이트는 하이라이트를 찍는 거라서 굉장히 좀 아까 블랙으로 덩어리를 잡을 때는 조금 좀 물을 좀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크릴 화이트는 조금 더 좀 강하게 느낌을 좀 잡아서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또 다시 또 이렇게 복화질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또 물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물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물을 좀 가지고 약간 위에서 약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방식은 지금 약간 물을 조금만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또 물을 좀 많이 좀 덜 했죠. 좀 빡빡하게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이라이트가 딱 넘어 들어오니까 지금 이 코 밑에 부분이 완전히 밝아서 흐름이 이렇게 인중을 타고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인중을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펜 같은 걸로 찍어도 돼요. 펜 같은 걸로 찍어도 되는데 지금 내가 오늘은 이제 붓을 좀 지금 이게 좀 붓이 지금 너무 크고 좀 둔탁해서 이걸 조금 좀 정교한 붓을 작은 붓을 오늘은 가서 화방에 가서 좀 사올 생각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게 블랙을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털 같은 느낌들을 이걸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중에 지금 이쪽 부분 팔자주름 있는 부분이